82%이네요. 자, 집합입니다. 집합.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해서 말했는데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이라는 건 모임이에요. 모임. 예를 들어서 일반 모여라라고 하면 거기엔 일반 애들이 오지 2반 애들이 오진 않아요. 그치? 자, 얘네들은 어떤 모임인데 이 모임은 그냥 아무나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모임 자, 이렇게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는 수학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건 어떤 논리학의 기준이 돼요. 논리학이 뭔지 알아요? 논리학?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지? 합이요. 논리학.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패드를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험이 끝난 뒤에 패드를 받지 않았으면 그럼 과연 그 친구는 100점이 맞을까 아닐까? 아니야. 이해돼? 자, 생각해봐. 승구지. 승구가 엄마랑 약속을 했어. 100점 받으면 엄마가 패드 사준대.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이거 알겠어? 시험을 봤어. 근데 시험이 끝난 뒤에 네 손에 패드가 없어. 그럼 100점을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냐? 100점은 안 맞았어.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시험이 끝난 뒤에 승구 손에 패드가 들려져 있어. 그럼 100점을 맞은 걸까? 아닌 걸까? 뭘 끄덕이고 있어? 맞냐 아니냐고. 100점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모르지. 100점을 안 맞으면 안 사줄 거야 라는 말을 안 했지. 그럼 얘 손에 패드가 들렸을 때 엄마가 패드를 사줬지만 100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 손에 패드가 없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100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해돼? 엄마는 모르겠어? 엄마를 못 믿겠어? 이런 거예요. 결과를 놓고 그 앞을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앞을 추측을 할 때 논리에 정확하게 맞냐 아니냐의 기초가 되는 게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모여! 라고 했을 때 그 모임 안에서 무언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집합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집합은 그런 수준의 집합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수준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모임을 가지고 얘네들 중에 몇 개는 또 이렇게 빼놓고 몇 개는 또 저쪽으로 빼놓고 얘네 둘 모임을 비교를 하고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봅니다. 그래서 논리학 같이 뭐 이런 까다로운 걸 보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그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 뿐이지 예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논리학을 가르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도 잘 못해요. 대학 때 만점 받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집합이 이렇게 모임이라고 했는데
요 집합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특히나 용어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용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단어는 방금 선생님이 정의를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원소라는 게 있어요. 원소. 원소 어디서 들어봤어요? 과학 시간에 들어봤지? 뭐를 원소라고 해요? 물질의 기본적인 조금만 더. 그거 알고 있어요? 원소하고 원자하고 분자하고 수학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다 같은 건가?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야? 원소는 분자는 원자가 합쳐진 거라고?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콜렉션?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닐 텐데 엘레멘트라고 안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지 도대체? 원자는 원소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있으면 얘는 물질의 성질을 띠지 않아요. 수소랑 산소랑 그렇게 있어. 수소가 물이랑 똑같은 성질을 띄어요? 산소가 물이랑 똑같은 성질을 띱니까? 아니에요. 근데 물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치면 물하고 똑같은 성질을 띠지? 물이 되지. 이런 애들을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분자. 얘네는 원소. 아까 원소라고 했어요. 원소. 원자라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원소 중에서는 금속 원소는 그 원소만으로도 물질의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과학을 하고 있어? 자, 원소가 있어요. 원소. 우리가 원소라는 건 집합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다 모였는데 30명이 모였어. 그럼 그 30명 각각이 다 원소라고 부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 원소라는 게 있는데 원소 기호라는 게 있어요. 원소 기호는 뭐냐? 이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로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걸 병행합니다. 이렇게도 쓰고 반대쪽도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보통 한쪽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이 모양 보면 영어 무슨 기호라 알파벳 중에 뭐라고 있어요? 엘레멘트에서 따온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집합 A를 집합
A가 있을 때, 자, 집합 A가 있을 때, 네, 짝수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집합 짝수들 다 모여라 라고 해서 집합이 뭐였어요? 얘는 짝수들의 모임. 됐니? 이 안에는 짝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2라는 숫자는 A의 원소일까 아닐까? 맞아요. 원소가 맞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벌어진 쪽이 열린 쪽이 집합이에요. 닫힌 쪽이 원소고. 얘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애초에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5가 있다. 얘는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소를 표시할 때 우리가 원소 기호로 저렇게 생긴 애를 사용을 하고 앞으로 볼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안 써요. 원소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표현 방법이에요. 집합의 표현.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원소를 있는 걸 다 쓰는 거야. 1반 모여라 라고 하면 1반에 있는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사용하는 기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집합기호라고 합니다. 집합기호. 집합기호로는 이렇게 생긴 중괄호를 사용해요. 중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괄호는 보통 언제 사용해요? 이참수. 아니 기호로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마치 장례식장에 친구가 왔는데 너 어떻게 왔어? 버스 타봤지? 이거랑 뭐가 다른 거야? 소괄호 어디서 써요? 많이 쓰는데? 비슷해요. 좌표. 좌표에 사용하지? 그지? 대괄호는 어디다 써요? 아니 이거 혹시 대괄호?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아직 안 배웠을 겁니다. 굳이 더 따지면 거의 여기서밖에 안 써요. 구간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구간을 나타낼 때.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도 소괄호를 사용하긴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대괄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산을 하거나 구간을 나타낼 때 말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는데 중괄호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할 때도 쓰지만 대표적인 집합을 표현할 때 집합기호로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수열을 안 배우는구나. 지금 어디 배워요? 대수? 어제 했어? 안 했어? 대수 아직 지수로 배워? 이제 들어갈 차례야? 우리 어제 했구나 수업을? 그렇지. 아직 할 때가 아니지. 그 뒤에 가면 삼각함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열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이. 수열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을 배웁니다. 여기가 이제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바뀌는 건데 수열을 표시할 때도 이렇게 집합기호를 사용을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얘 조건 만족하는 숫자를 여기다 싹 갖다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집합기호로 중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A라는 집합이 있다. 자,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쓸 거야. 그러면 1, 2, 3, 4, 5 1부터 5까지 다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자연수 모여라 라고 하면 저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냥 원소를 있는 건 다 쓰면 돼요. 조건 많은 애들 싹 다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라고 해놓고 B라고 해놓고 B 짝수 모여라라고 했어요. 짝수 전부 다 짝수야. 2, 4, 6, 8, 10 언제까지 쓸까? 뭐 계속 쓸까? 마법의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끝나지가 않잖아, 그치?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땡땡땡 쓰고 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조건 제시법. 뭔가 알 것 같은데 애매한 느낌이지. 그게 뭐라고 쓰지? 여기 있는 A를 한번 써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딱히 뭐 솔직히 말해서 얘가 그렇게 막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걸 가지고 나타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요거 기준은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x가 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5보다 작거나 같은 x들 이해돼요? 예. 그런 애들을 원소로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원소의 형태입니다. 얘가 말하는 건 여기 들어있는 애의 조건이에요. 누굴 기준으로 하냐? 자, 여기 막대기가 있지? 막대기가 영어로 뭐예요? 티 말고 또 있어. 안 들어봤어요? 아.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봐. 이거 영어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수학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한 단어밖에 안 씁니다. 바라고 하지. 그래서 x가 x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럼 누구누구야? 1, 2, 3, 4, 5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b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x는 짝수.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다 모여, 그치? 그럼 제가 다른 걸로 써볼게요. 2x 해놓고 x는 자연수. 이 말 이해돼요? 예. x가 자연수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수에다가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결국에 원소 나열법을 쭉 쓰면 이거나 둘 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조건 제시법이나 이런 것들은 쓰기 나름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낼까? 학교에서 문제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에 안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 문제겠지. 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건데 이름은 제일 그럴싸해요. 저게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 뭘까? 사람이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B라는 집합이 있다. B라는 집합은 2, 4, 6, 8, 10, 땡땡땡 이렇게 그냥 나타냅니다. 됐니?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타내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우리한테 줄 때는
조건제시법하고 원소나열법 위주로 줍니다. 벤다이어그램은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 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집합에 연산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연산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연산하는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연산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사칙 연산이 대표적이에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치? 집합에도 연산이 있어요. 합치는 게 있고 같이 갖고 있는 걸 찾는 게 있고 빼버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는 애들 갖고 찾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뒤에 여기가 아닌데 네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되겠네요. 화요일.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은 연산할 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경우는 문제 풀 때 말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활용을 할 거예요. 알겠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집합의 종류를 한번 볼 거예요. 종류. 자, 요 두 개의 집합을 놓고 좀 봅시다. 자, 요거의 원소는 몇 개예요? 5개. 5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치?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무수히 많아요. 그치? 단순합니다. 이런 애들을 유한 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무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집합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얘도 물론 무한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애인데 얘가 조건을 썼어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 x, 합, x는 자연수. 자, 얘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쟤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요 기호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기호로 사용을 해요. 뭐로 쓰냐? 아침 먹고 땡 이렇게 씁니다. 누가 알아요? 아침 먹고 땡? 내가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걸 한다고? 네, 하루상 선생님 딸도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었다는 뜻의 한자 공 무슨 집합?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수래 공수고 알아요? 이수레가 빙수래? 공수래 공수는 빙선으로 왔다 빙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빙수래가 요란하게. 얘도 물론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물으면 몇 개야 친구야? 너 돈만 두고 딴 생각하니? 여기 원소 몇 개냐고? 없어요. 그럼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어? 숫자로 말하면 0개. 이해돼요? 얘도 깡개다라고 해서 유한집합 안에 속하는 애니까 잘 기억하세요. 공집합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합 기호 안에 아예 비워둔 상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유한집합이라는 애들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A라는 집합이 있다고 보자.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4, 6, 8, 10이야.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자, A의 원소는 몇 개예요? 4개. B의 원소는 4개. A, C의 원소는 5개. 이걸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NA. N이 자꾸 쓰이는 이유는 넘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갖다 숫자 붙여주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됐어? NA는 5, NB는 오랜다. 4, NB는 4, 그럼 NC는 5.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딱. 얘는 0. 1. 많이 속아요. 0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 우리가 개수를 표현할 때 앞에 넘버링이다 라고 해서 저렇게 갖다 붙여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네, 됐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좀 볼게요. 부분 집합하기 전에 괜히 줬다. 잘못 줬다. 자, 저기 A라는 원소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B라는 B, C 다 써있으니까 얘는 그냥 지우고 하자. 자, 그러면 그냥 말로 하자. A의 원소가 5개고 B의 원소도 5개야. 둘이 같은 집합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1리터가 있고 여기도 1리터가 있어. 근데 여기 물이 있고 여기 기름이 있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구집합이 같아지진 않습니다. 이해돼요? 뭐가 같아야 돼? 안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같아야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지?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되는데 근데요. 안 돼요. 원소하고 개수가 둘 다 같아. 그렇지.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모두 다 같아야 돼. 알겠지? 좋아요. 530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기준이 명확합니까? 86페이지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훌륭한이라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훌륭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스승이 봤을 때는 모자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해. 그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10에 가까운 수래. 얼마가 가까운 건데? 모르지. 작은 수의 모임. 뭐가 작은 거야? 모르지. 사계절의 모임. 명확합니다. 명확하지. 약간 요즘엔 좀 애매하지. 요즘은 거의 이 계절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들의 모임. 개인적인 거지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534번.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3, 5, 15래. 뭐예요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홀수. 홀수 7도, 9도. 15의 약수. 그렇지. 15의 약수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돼요? 이거 그냥 눈썰미예요. 몇 번? 3번. 그 다음 537번. 유한 집합인 것은 했어요. 1번은 땡땡땡 나온 순간 이미 무한이 된 겁니다. 2번은 n이 자연수래. 얼마든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안 돼. 3번은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 1. 하나 있지. 얘가 유한이에요. 됐습니까? 제곱해서 1보다 작은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요. 그지? 영하고 1 사이, 그 다음 영하고 1 사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들어. 부등호로 써 있을 때는
A는 자연수 단위로만 쓰지 않아요, 절대. 알겠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다 들어간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541번. 세집합 A, B, C가 있는데 A를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 N은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뭐 있다는 얘기야? 1, 2, 3, 4, 5가 있어. 거기다가 1, 2, 3, 4, 5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1, 3 3, 5, 7, 9.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다는 얘기야. 이번엔 B를 볼까?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11, 22, 33. 쭉 해서 어디까지? 99까지. 됐어요? C, x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있어요? C는 만족하는 원소가 없어요. 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음수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B에서 C 더한 다음에 A를 빼래요. 여기다가 이거 더해봐야 9개 맞지? 이 원소 몇 개? 5개. 빼면 얼마? 4. 어?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546번. A가 마이너스 1, 0, 1이야. X라는 집합을 A와 B의 곱으로 만들어지는데 A가 뭐래?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라고 합니다. 됐어요? 집합 A에 있는 원소가 뭐뭐 있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어요. 자, A, B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이 달라야 된다는 말이 없지? 1 말고 2 아니에요? 2래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치? 1 0하고는 누굴 곱해도 다 뭐 나와요? 0이 나와. 그치? 왜 바꾸가 나왔구나. 마이너스 2도 이렇게 나와요. 그치? 0하고 곱해봐야 0 나오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0 있고 2 곱하기 0 하면 0 있고 2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자니 됐어요? 원소가 4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다 더하면 3 나오겠죠. 6번 유형 6번이에요. 550번 A에 대하여 다음 점 오는 것은 집합 A가 있는데 A, B, C 이렇게 돼 있다는 거다. 먼저 보자. 야 이거만 보세요. 원소 몇 개예요? 원소는 2개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A의 원소는 2개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선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원소야. 쟤는 세트로 움직여야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앞에 다시 앞으로 가서 개념을 좀 더 볼 거예요. 구분집합이라는 게요. 구분집합 말 그대로 일부분인 거예요. 집합의 일부분. 이해돼요? 일부분인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저 A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일부분만 뽑아내서 새로 만든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 일부분이라고 하면 원소 중에 일부분만 떼우는 것을 뜻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소를 하나만 가지고 왔어.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1, 2,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해돼요? 원소를 두 개를 가지고 왔어. 1, 2, 1, 3, 2, 3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소를 꼭 가지고 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원소를 아예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아예 안 가지고 오면 만들어진 집합은 원소가 있어 없어? 원소 없는 거 뭐라 그래요? 공집합이라고.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 가지고 왔어. 다 가지고 오면 그냥 A랑 같은 애가 만들어지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저 집합 A에 대하여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부분집합은 얘네들은 우리가 다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서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이 공집합이라는 애는 저 A라는 집합이라서 특별히 나온 걸까? 아니야. 어떤 집합이든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됩니다. 알겠어요? 심지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해요. 이해됐니? 예.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건데 부분집합 기호 포함하다의 영어가 뭐예요? 아이고 포함되다라고 해야 되나? 말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따 봐. 컨테인이라는 단어 안 써요? 단어 어려워요 혹시? C에서 따옵니다. 그래서 컨테인이라는 단어에서 자 이렇게 생긴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C를 살짝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어. 아까 E를 좀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지? 쟤는 C를 눌러놓은 것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1로 만들어진 집합은 A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아니. 얘는 원소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시 저 부분집합은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이에요. 이해돼? 네. A가 갖고 있는 원소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예를 한번 보자. 저거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체지? 이해돼? 친구랑 쌍쌍발을 먹는데 네가 일부분 가져가고 내가 일부분 가져갈게. 그래서 내가 다 처먹었어. 그럼 친구 어떻게? 열폭해. 그게 어떻게 일부분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는 본인하고 똑같아요. 원래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진부분집합 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걸 뺀 나머지만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 알았어? 물 좀 마셔. 자, 그럼 저 부분집합 모든
이러한 공집합은 모든 공집합입니다. 자, 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로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걸 볼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A라는 애가 원소가 3개가 있어요. 1, 2, 3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새로운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만들 수 있는 집합의 종류를 보면 돼요. 됐니? 여기 1한테 물어봅니다. 1이 갖는 선택권이라는 건 이 부분집합에 포함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해돼요? 그럼 1의 입장에서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2는 두 가지. 3은 두 가지. 3까지 다 물어봐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곱해요. 이해됩니까? 뭐만 이해해요? 경호수 차요? 큰일 났구만. 경우의 수 고배 법칙에는 뭡니다. 그래서 원소가 나중에 2는 반드시 포함, 8은 반드시 미포함 인 경우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한테 물어봅니다.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고 물었을 때 쟤는 선택권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들어갈래요? 이렇게 들어갈래요? 밖에 없어요. 너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지? 4한테 물어봅니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럼 4 입장에서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6은 두 가지. 8은 한 가지. 0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한테 물어봐. 어떡할래? 안 들어갈래요? 라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10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네들 다 어떻게 한다고? 곱해주면 나오고. 이해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원소마다 선택지가 두 가지인지 혹은 한 가지인지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보통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한 가지예요. 포함이든 미포함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급되는 순간 걔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n, a의 값이 k라고 하자. 그럼 a의 부분집합은 2의 k제곱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을 거니까 k번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부분집합은 이렇게 돼 있고 진부분집합은 2의 k제곱에서 뭐만 빼면 돼?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오늘의 개념 설명은 다 끝났어요. 자, 넘겨서 다시 6번 유형 6번 950번 1번 보자. A가 A, B, C 자, 얘 원소 하나 여기에 원소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 1번 보세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일까? 이쪽에 지금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었어야 돼. 내 말 이해돼요? 이 자체로 생긴 원소가 있었어야 돼요. 이건 원소 기호예요. 그치? 중괄호에 씌워진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쟤는 원소가 아닌 거야. 이해돼요? 두 번째, B. 맞아, 틀려? 틀려. B 혼자만 중괄호에 씌워진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게. 그럼 얘도 원소가 아닌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 3번 B, C 맞아 틀려? 맞아요. 얘는 맞지. 그냥 요렇게 생긴 원소가 들어있잖아. 그럼 당연히 4번, 5번은 다 아니겠지.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이해돼요? C가 아니라 이거 부분 집합 부분 집합. IC였어? 자, C가 아니라 부분 집합 교회.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 안에 넣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얘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아까 뭐라 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이런 이야기를 했지. 자, A가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는데